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부터 저 멀리 분쟁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신현송 지수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미디어에서는 어김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매파 성향일까 아니면 비둘기파 성향일까? 근데요, 전문가들 대답은 좀 다릅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용주의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상황에선 바로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중앙은행 총재를 볼 때 아주 간단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선호하면 매파, 성장을 위해 금리 인하를 선호하면 비둘기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구도였죠. 하지만 바로 이 말처럼 경제 정책이라는 건 어떤 이념에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외부 충격이 오는 세상에서 한 가지 이념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죠. 작년에 금리를 내렸던 호주 중앙은행이 올해는 다시 올리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이 중요하고 우리 돈이 기축통화가 아닌 경제에서는 이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일부러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막 널뛰게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좋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실용주의, 그리고 이 안정성이 그렇게나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선을 잠시 미국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랑 씨름하고 있거든요. 바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물가 때문이죠. 미국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 근처에서 안정됐던 게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거의 다 잡았다 싶으면 꼭 무슨 일이 터져서 물가를 다시 확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걸 학생 성적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30점 맞던 학생이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점까지 올렸어요. 이제 90점 목표가 노랗게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위기가 닥치면서 점수가 다시 60점, 70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학생도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터진 그 예상치 못한 위기가 뭐냐? 바로 중동 분쟁입니다. 이게 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면서 꺼져가던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이유가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책을 가장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유가에 대한 공포.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 때문에 아주 기묘하고 아이러니한 정책 딜레마가 생겨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미국이 외교적으로 적대국들을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싶어 하죠. 그게 공식적인 목표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적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걸 정말 무서워합니다. 당장 소비자들 지갑에 타격이 가고 이건 재선에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결국 미국은 치솟는 유가를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가해야 할 그 적대국들의 석유가 시장에 풀리도록 제재를 오히려 완화해줘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국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신들의 약점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란의 한 관리가 배럴당 200달러 시대가 어떤 건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유가를 지정학적인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외부 압박이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연준 내부를 전례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죠.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통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논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상, 동결, 인하 이 세 가지 의견으로 시장 전문가들이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근데 이 혼란을 더 키우는 게 바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임기 말이 다가오고 다음 의장은 누가 될지, 언제 정해질지 불투명하죠. 비유하자면 거친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선장실이 비어있는 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불안정하고 정책 방향도 혼란스러울 때 한국 같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안정성입니다. 이제 이건 그냥 좋은 것,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요.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되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버텨낼 수 있는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